지난 강의에서 형용사는 명사를 전치 수식하지만 부사구 등의 수식을 받아 형용사가 길어지게 되면 명사를 후치 수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형용사구에 투부정사, 분사,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세 가지가 있다는 설명을 했는데 이 중에서 투부정사와 분사는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SBS 방송의 인기 프로그램인 러닝맨을 한국어로 하면 무슨 뜻이죠? A running man, 달리는 남자라는 뜻입니다. 동사 run, 달리다라는 뜻인데 동사 run에 ing를 붙인 현재 분사 running은 달리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 형용사적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로 쓰일 수 있다는 말이죠. 현재 분사는 동명사와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이 두 문법적 요소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동명사, 분사편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분사는 명사를 꾸며줄 경우 이렇게 전치 수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형용사가 부사구 등의 수식을 받아서 길어지게 되면은 명사를 후치 수식하게 된다고 했죠? 분사 역시 형용사와 마찬가지로 부사구 등의 수식을 받아 길어지게 되면 명사를 후치 수식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달리는 남자가 아니라 운동장에서 달리는 남자라고 하면 어떻게 형식해야 합니까? A running man on the ground도 안 되고 A running on the ground man도 안 됩니다. On the ground running man 역시 안 됩니다. A man running on the ground라고 해야 합니다. 한국어는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어구가 길어져도 명사를 전치 수식합니다. 하지만 영어는 형용사와 마찬가지로 분사 역시 부사구 등의 수식을 받아서 길어지면 명사를 후치 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사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간혹 이 문법 용어가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을 많이 혼란스럽게 하죠. 저도 학창시절에 현재 분사라고 하니까 현재하고만 연관이 있고 과거 분사라고 하니까 과거하고만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현재, 과거, 미래와 모두 연관이 있어요. 현재 분사는 능동,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과거 분사는 수동, 완료의 의미를 가집니다. 다음에 두 예문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런 문장들을 해석할 때 주 문장과 수식어구를 분리해서 해석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문장은 어디서 나누면 되죠? Who's that boy까지가 주 문장이고 Wearing a big straw hat이 수식어구입니다. 운동장에 수십 명의 남자아이들이 모여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한 소년을 가리키면서 Who's that boy? 라고 물어본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수십 명의 남자아이들 중에서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런 의문이 들겠죠? 그 수십 명의 소년들 중에서 커다란 밀짚 모자를 쓴 소년으로 한정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현재 분사입니다. 여기서 수식받는 명사인 that boy와 분사 wearing은 능동관계죠. 저 소년이 커다란 밀짚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식받는 명사와 분사가 능동관계이면 현재 분사를 씁니다. 두 번째 문장 역시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This is a house. 이것은 집이다. 여기까지가 주문장이고 built by him, 그에 의해서 지어진 이 부분이 수식어구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수식받는 명사 a house와 built가 수동관계죠. 집이 건설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은 건설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현재 분사 building이 아니라 과거 분사 built를 써야 합니다.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문법이 바로 이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구분입니다. 한국어는 능동수동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이런 분사의 복잡한 면에 대해서는 나중에 분사편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동사를 형용사로 변화시킨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부사구 등의 수식을 받거나 목적어를 취하거나 해서 길어지게 되면 명사를 후치 수식하게 됩니다. 투부정사 역시 동사를 형용사구로 변화시킨 것인데 명사를 반드시 후치 수식합니다. 전치 수식 자체가 안 돼요. 다음의 예문을 보시죠. 자, 이 문장 역시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죠. He is the last man이 주문장이고 to tell a lie가 수식어구입니다. 그는 마지막 남자이다. 그런데 어떤 마지막 남자냐? 거짓말을 할 마지막 남자이다. 세상의 수많은 남자들 중에서 거짓말을 할 마지막 남자로 한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문장을 잘 보면은 형용사 the last가 명사 man을 전치 수식하고 형용사구 to tell a lie가 역시 명사 man을 후치 수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는 형용사적 요소들이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고 뒤에서 꾸며주고 이럴 수 있어요. 다음의 예문을 한번 보시죠. 이 문장은
형용사적 용법의 투부정사가 주어인 the first man을 후치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다소 길죠. The first man to reach the South Pole. 남극에 도착한 첫 번째 사람은 was Roald Amundsen of Norway. 노르웨이의 로얼드 아문젠이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형용사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작은 방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작은 테이블이 있고 방 안 이곳저곳에 수십 개의 꽃병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방 안에 꽃병들 중에 하나를 가리키면서 Look at the vase. 저 꽃병을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당연히 방 안에 수십 개의 꽃병들이 있는데 어떤 꽃병을 보란 말입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겠죠? 그런데 만약 테이블 위에 있는 꽃병을 보아라 라고 말한다면 이 문장에서 테이블 위에 있는 이라는 말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나요? 방 안에 수십 개의 꽃병들 중에서 테이블 위에 있는 꽃병으로 한정해주고 있죠? 따라서 명사 수식의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테이블 위에 있는 꽃병으로 이 형용사구가 명사를 전치 수식하지만 영어는 look at the vase on the table. 이렇게 한국어로 테이블 위에 있는에 해당하는 on the table이 명사 the vase를 후치 수식합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 역시 부정사와 마찬가지로 전치 수식 자체가 불가능해요. 반드시 명사를 후치 수식해야 합니다. 특히 전치사 of 플러스 추상명사가 형용사구로서 널리 활용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예문을 한번 보시죠. Jack is a man of courage는 Jack is a courageous man과 똑같은 뜻이에요. 잭은 용기 있는 남자이다. Jack is a man of great importance와 같은 문장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죠? 잭은 매우 중요한 남자이다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A man of great importance는 a very important man과 같은 뜻이 됩니다. No, so courageous you look. I told you, I'm a man of my word. You see, this is how crazy Batman's made Gotham. You want order in Gotham. Batman must take off his mask and turn himself in. Oh, and every day he doesn't, people will die. Starting tonight. I'm a man of my word. 영화 배트맨 다크나이트에서 악당 조커가 종종 I'm a man of my word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word는 말, 단어라는 뜻이 아니라 약속, 보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나는 내가 한 말은 꼭 지키는 사람이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형용사구의 후추식에 대해서 잘 알아야 영어의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을 익힐 수 있게 되는데요. 다음 강의에서는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영문법 공부하다 보면 명사절, 부사절은 많이 들어봤어도 형용사절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형용사절이라고 하지 않고 관계대명사절, 관계부사절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다름 아닌 관계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대명사절 역시 명사를 전치수식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후치수식해야 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영어에는 이렇게 명사를 전치수식하는 요소들보다 후치수식하는 요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형용사, 형용사구, 형용사절에 후치수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상 영어를 독해하고 영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용사구의 후치수식은 모두 형용사절, 그러니까 관계사절의 후치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이 형용사절의 개념과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인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